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고 같아서 르노한테 1원 한 푼 안 받고 이거 만들고 그 시승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타보고 너무 놀랐어.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승 3일차고요. 나름 장기 시승에서 느꼈던 점, 소비자 입장에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기아에서 나온 니로 하이브리드랑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하이브리드란 점, 소형 SUV 세그멘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특히 기아 니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판매량으로도 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나온 XM3 하이브리드는 니로랑 비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와중에 니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요. 아무래도 이 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희망사항 목록에는 니로도 함께 들어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를 3일 동안 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으라면 저는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기 뭐 너무 뻔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행감과 승차감. 보통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면 배기량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엔진에서 가는 힘에다가 전기 모터로 더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6이다 2.0이다 보다 훨씬 잘 나가는 느낌을 받는데,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아 니로를 탔을 때는 내연기관차를 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입니다. 같은 하이브리드 안에서도 구동계가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는 직렬 방식, 병렬 방식, 그 두 개를 합친 직병렬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가 하나하나 알면서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행자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건 있잖아요. XM3는 확실하게 전기차를 운전하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르노 쪽에서도 XM3 하이브리드를 홍보할 때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타보고 나서 그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르노에서는 이게 단순한 느낌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모터만으로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넘어가면 엔진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엔진이 가고 모터가 돕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XM3 같은 경우에는 160km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1kW대로 굉장히 작거든요. 요즘 전기차 나오는 배터리가 70kWh 이 정도 나오니까 70분의 1 정도인 거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행하면서 160까지 전기만으로 속도를 올린다,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지금 이 구동 방식과 엔진들이 그 정도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은 그렇게 고속이 올라가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멈춰있다가 차를 출발할 때 엑셀을 꾹 밟으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웅 하고 기존 내연기관이 엔진을 가열하던 방식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XM3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전기 모터가 주축이 되고 엔진이 돋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느낌이 전기차처럼 출발합니다. 지금 살짝 밟아보면요, 이렇게 엑셀을 꾹 밟으면 이렇게 전기차처럼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이 나와서 차가 앞으로 훅 튀어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 성능에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좋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주행 성능 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차들이 BMW의 차들이라던가 아니면 폭스바겐의 골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차들의 그런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고속에서의 그런 주행감이 더 도드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이런 토크감을 팍팍 실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차의 주행 성능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도로가 속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고속에서의 주행 성능을 체감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속에서의 주행 성능은 항상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막히는 구간이라던가 도심 구간에서도 이렇게 살짝의 발끝 힘만으로 이렇게 토크감이 팍팍 오니까 이 차 주행 성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바로바로 심어줬습니다. 그 다음 기본기로는 승차감이 있겠죠. 승차감은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주느냐인 것 같은데요. 이 차는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이 매끄러운 공간에 미끄러지듯이 간다 라는 승차감입니다. 아무래도 승차감은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제가 이 차를 받고 나서 옆에 다른 PD나 촬영 감독님을 태워서 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와 진짜 이 차 미끄러지듯이 나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고요. 운전을 하면 도로 컨디션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스팔트 자체가 굉장히 오돌토돌하잖아요. 그래서 기아 니로를 타고 갔을 때는 그 아스팔트의 오돌토돌한 느낌이 조금씩은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느낌이 정말 이렇게 막 신경을 써서 느껴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의아한 점입니다. 이 차에는 지금 토션빔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아 니로에는 멀티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토션빔이라는 건 앞바퀴, 뒷바퀴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앞바퀴를 하나로 연결하고 뒷바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건데, 그러면 바퀴가 뿔렁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멀티링크는 바퀴마다 그런 스프링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퀴가 장애물을 넘을 때 이 바퀴 따로 이 바퀴 따로 넘어가니까 어떤 각도, 어떤 굴곡을 지날 때에도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기아 니로가 이 차보다 더 장애물을 넘을 때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이 차가 훨씬 더 충격이 적고 들썩거림이 거의 없듯이 넘어갑니다. 다음 장점은 조작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화면을 제외하면 모든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들이 누워 있어서 사용자 기준에서는 굉장히 누르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이 뭔가 첨단 기능을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화면은 더 크게 길게, 버튼은 가능하면은 터치 버튼으로, 그렇게 하면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첨단 기능 같기도 하고 보기에 깔끔한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버튼을 누를 때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를 뿐더러 버튼이 잘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손에도 촉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물리 버튼은 이렇게 딱 딸깍 손과 소리 모두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살짝 보고 이렇게 클릭하고 하기 굉장히 편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를 조절하는 게 빠르게, 손쉽게, 직관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이용자들은 편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계속 눈을 거기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더 노출이 되기 쉽겠죠. 뭔가 최소한의 버튼들은 물리적으로 남겨줬으면 하면 좋겠는데, 이 차는 모든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급 차 대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길쭉하고 넓어 보이는데 실내 공간이 좁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뒤로는 길쭉한데 양옆으로 폭이 좁아요. 그래서 센터 터널에 무릎이 계속 닿는데요. 니로라든가 같은 차급에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좁은 느낌이 납니다. 또 이게 오른쪽에 센터 터널이 있어서 좀 공간이 좁으면 왼쪽에 이 손잡이 부분을 살짝 올려줘서 이쪽이라도 공간을 넓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손잡이 부분도 딱 무릎 위치에 위치를 해놔서 실제 공간보다도 운전자의 무릎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지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뒷자리도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이 차가 앞뒤로는 길기 때문에 SUV 특성을 고려하면 뒷공간도 넓게, 앞뒤 공간을 넓게 배치할 수 있었을 텐데 니로나 코나 셀토스보다는 훨씬 좁게 느껴집니다. 대신 트렁크 공간은 동급차 대비 더 넓게 확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음 단점은 운전자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전방, 측방, 후방 이 9방면으로 그 충돌 방지 센서가 있는데요. 주차할 때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옆에 뭐가 가까이 붙거나 앞에 물건이 지나갈 때 삐삐삐삐 경고를 해줘요. 근데 그 경고가 운전자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크게 울리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는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시끄러워서 불편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소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소리는 여기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줄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음악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를 내비로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내비게이션 소리가 됩니다. 음량 줄이고 키우고 버튼이 여러 기능을 하니까 내가 어떤 음량을 줄이려면 어느 화면에 가서 해야 되고 어느 화면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경고음은 어디 가서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걸 또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네. 이게 굉장히 느려요. 이게 터치를 했을 때 안 넘어가. 터치를 했을 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답답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괜찮겠지만 사실 한국인 특성상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결국에는 여기다가 핸드폰 거치대에 놓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놓더라도 뭔가 음악이라던가 아까 같은 경고음 혹은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바꾸는 것들은 모두 이 화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계속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점은 컵홀더입니다. 컵홀더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불편하기 시작하면 엄청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이 옆에 보시면 지금 감독님이랑 해서 음료를 2개를 넣어놨는데, 두 번째 게 꺼내려면 센터 콘솔 암레스트에 걸려서 이렇게 기울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뚜껑이 이 컵 특성상 좀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뚜껑을 벗기고 나더라도 넣었을 때 빼면 이 암레스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차를 혼자만 타는 건 아니니까 보통 2명이서 타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료끼리 가더라도 음료를 마시면서 가는 일이 많은데, 한 명은 꼭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꺼내서 먹다가 흘리기도 딱 좋은 구조여서 이건 암레스트를 좀 뒤로 더 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만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안 써보고 설계를 했나? 이건 정말 불편해요. 아무리 문에 컵홀더가 하나 더 있다고 해도 여기는 그 컵홀더가 그 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려면 계속 허리를 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편하게 먹고 감독님은 불편하게 드시고요. 이런 게 직장 갑질이죠. 편집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악마의 편집. 감독님은 정말 불편해요. 감독님이랑 해서 엄청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감독님, 나 이거 팔 편할 거니까 음료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점인데요. 가격입니다. 이 차가 니로랑 동급 그리고 같은 하이브리드인데 가격 차이가 꽤 나요. 니로는 시작가가 2,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XM3 하이브리드는 3,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옵션을 다 넣고 최상위 트림 풀옵션으로 가면 두 차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를 생각한다면 또 소형 SUV를 찾는 분들이라면 경제성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경제성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본기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사실상 니로에 있는 뭐 공기청정 기능 이 차에는 없고요. 뭐 자잘한 기능, 첨단 기능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시작가에서는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차를 구매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차 자체를 놓고 항상 유지되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한시적으로 생기는 장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르노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할 때 할부 금리를 4.9%로 동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 금리가 막 10% 가까이 넘기도 하는데,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3,300만 원에 실제로 주고 구매를 하는 셈이 되거든요. 물론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야 부담이 없겠지만, 사실 자동차 살 때 현금으로 한 번에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할부 구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구매할 때 부담이 더 커진 건데,
르노는 지금 이 차를 내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부응하려는 건지 금리를 고정해서 4.9%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풀옵션 기준으로 차를 구매한다고 할 때 니로보다 한 100만 원 정도는 싸게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 볼 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자동차 구매 같이 이렇게 돈 크게 나갈 거는 되도록 좀 미뤄두는 게 좋지만 꼭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M3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 정리해서 장단점별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르노는 XM3 하이브리드를 내놓는 걸 시작으로 뭔가 시장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4년에 중형 SUV를 하나 더 내놓는다고 하고요. 2025년에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XM3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나서 그 다음 차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정말 늦게 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성과 승차감에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내놨다면 다음 차, 특히 제가 단점 1번으로 꼽았던 크기를 키운 차는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가 되고요. 아쉬운 점은 바로바로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1년 터울로 한 대씩 내놓으니까 현대와 기아에 비해서 자동차를 내놓는 주기가 너무 긴 거 아닌가. 소비자들이 충분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대를 걸었을 때 돌아오는 그 다음 회신의 차가 너무 늦게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2차 저차 으차 김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